이상기후가 지구를 불바다로 만든다고?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가 지난 7월 27일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표했어요. 작년 한 해 세계 기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된 호주 산불이었다는 겁니다. 2019년 가을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된 산불은 2020년 봄까지 약 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한국 국토 전 면적에 해당하는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산을 태우고 730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낸 거죠. 얼핏 비대면 생활로 인한 각종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등의 증가로 기후변화에도 제일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건 코로나19겠지 생각하기 쉽죠. 근데 코로나19가 그렇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불행을 선사한 2020년에 인류에 최대의 악영향을 미친 건 초대형 호주 산불이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대형 산불 뉴스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었죠. 특히 터키의 심각한 산불에 대해 크게 보도가 됐는데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터키의 여자 배구 대표팀은요. 초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터키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유럽 그야말로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로 인해서 지난 7월은 관측 이래 최악이었다고 하네요. 가디언지는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지 서비스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3억 4,3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최대치인 2014년 7월의 배출량보다 20%가량 늘어난 건데요. 관측을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 수치라고 하네요. 아니 대체 수개월씩이나 지속되며 엄청난 지구 곳곳을 태워버리는 큰 산불들은 어떻게,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당연 기상이변과 폭염을 진복하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는 당연히 산림을 건조하게 만들고 작은 불씨에도 큰 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죠.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번개만 쳐도 발화가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가 이제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화마까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구 기후변화의 주범들은 부자들이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고 때론 폭우로 수많은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각한 지구에 자손을 남길 수는 없다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마저도 생긴다고 하는데 최근에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요 6차 평가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이 초안은요 기온 상승 제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등의 목표를 이루려면 10년 안에 배출량을 반토막 내야 하고 새로운 화석연료 개발이 일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죠. 과학자들은 2000년 동안 본 적 없는 최악의 온난화에 대한 책임, 빈곤층보다 부유층에 있다 지적하고 있는데 이 초안을 상위 10% 부유층이 탄소 배출의 36에서 45%를 차지하지만 하위 10% 빈곤층은 3에서 5%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더 더워지는 걸 막고 2050년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려면 산업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탄소 유발자에서 환경 지킴이로 변신한 세계의 갑부들. 자, 여기 지구구하기 작전 수행을 위해 양팔을 먼저 걷어붙인 슈퍼셀럽들, 세계의 거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생활로 인한 논란을 살짝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의 과학, 경제, 사회를 아우르며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바이든표 친환경 신기술 개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빌 게이츠가 민관 합작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500억을 투자하겠다 약속한 거죠. 탄소 배출 감축에 중점을 둔 이 프로젝트는 총 1조 달러 규모로 최근에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기후변화 투자 펀드인 BEV가 운용하는 기금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 사업들의 자금을 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업들에는 배출가스가 제로인 항공연료 개발,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네요. 빌 게이츠는 전 세계 억만장자 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로 꼽히기도 하죠. 2000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운 그는 2008년에 MS 경영에서 손을 뗀 후에는 기후지킴이로 나섰어요. 올해 2월에는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자신만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해요. 2050년 탈탄소화, 그러니까 5에서 10% 수준의 감축이 아니고 아예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건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면서 선진국이 개발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세계 최고 부자이기도 했던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에 등극하기도 했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 탄소 유발자에서 환경 지킴이로 대대적인 포지션 전환을 선언합니다. 최근에는 이분 역시도 트위터에 여러 발언을 하면서 욕도 많이 드시고 구설수에도 올랐죠.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힘쓰는 억만장자 대표 선수 중 하나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죠. 탄소세 지지자인 머스크는요,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그야말로 목을 메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연간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포집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공모하는 엑스프라이즈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자, 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1억 달러, 약 1,100억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냥 배출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예 탄소를 빨아들여 버리자는 건데, 뇌에 칩을 심고 우주 가는 클래스라 역시 생각하는 것도 남다른 것 같아요. 엑스프라이즈 탄소 제거 경연대회, 이거 2021년 3월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열린다고 하는데, 엄청난 상금이 걸린 만큼 단순히 그냥 기술 공개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머스크는 테슬라 구입할 때 비트코인 결제 허용한다 했다가 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한 비트코인 채굴을 부추긴다 비판을 듣더니 그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죠. 지구 환경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발언과 행동을 했던 거죠. 자, 가장 최근에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등을 누르고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하기도 했던 분, 바로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죠. 우주 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역시나 지구를 구하는 거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7월 아마존 경영에선 일단 물러났죠. 베조스는 지난해는요,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한 연구 전문 펀드 베조스 어스 펀드를 만들었죠. 이 펀드는요, 차세대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10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베조스는 아마존이 정말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비판을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아마 귀가 좀 간지러웠을 거예요. 이젠 비판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지구 환경 지킴이가 되기로 한 거죠. 지난해 11월 베조스는 어스펀드의 첫 수혜자를 발표했는데, 세계자연기금과 국제자연보호협회, 천연자원보호협회, 환경보호기금, 세계자원연구소 등의 7억 9,100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정유사도 탄소 제로! 자, 비단 이런 세계의 갑부들만 지구 구하기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는 건 아닌데요. 재밌는 건 미국 최대 정유사 엑손모빌도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최대 정유사의 탄소 제로 선언, 뭔가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죠? 원래 엑손모빌은 탄소 중립 방안에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회사 대표는 심지어 지난해 3월에 유럽 석유 회사들이 잇따라 탄소 중립 목표 공개하니까 이걸 두고 미인대회다 라고 평가서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 BP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고요. 로열 더치셀은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에 45%로 감축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랩솔은 2030년까지 1.6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이 모든 게 그냥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이렇게 센 척하던 엑소모빌도 결국 지난해 3월 헤지펀드 엔진 넘버원이 주주 표결로 엑소모빌 이사회 3명의 이사를 진출시킨 이후 입장이 달라져요. 엔진 넘버원은 미국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데요. 엑소모빌 경영진에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미래가치를 보장해! 라면서 전략 수정을 압박했다고 해요. 결국은 투자자들 등 돌리지 않게 하려면 엑소모빌이 아니라 엑소모빌 할아버지라도 전략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강하게 어필한 거죠. 엑소모빌이 검토 중인 탄소 중립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환경 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수정 내용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미국 최대 정유사 및 세계 굴지의 정유사들마저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 이제 돼버린 건데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 불타는 지구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런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LG전자가 최근 2050년까지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밝혔어요. 올해 북미 법인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해외 사업장에서의 전환을 완료하고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게 2050년에는 전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데, 한국 안에서는 한국전력에 일정 돈 내고 전력을 구매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해주는 녹색 프리미엄 활용한다고 하네요. UN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CDM 사업이 뭐냐면 기업이 개도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서 탄소 배출량 줄이면 이걸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권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LG전자는 이 CDM 사업을 통해 총 34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 유럽에서도 탄소 국경 조정제도 입법안을 냈죠. 아직 비준 절차가 남긴 했지만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업 등을 하는 회사들은 당장 2023년 1월 1일부터 제품을 만들며 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도 온실가스 많이 내면 세금 물리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탄소 감축.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아예 철강에서 수소로 기업의 정체성 전환에 가까울 정도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LG뿐 아니라 삼성, CJ, SK 등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세계의 기업들이 이제 지구와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길찾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구를 대표하는 거부들이 지구를 대표해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이 아픈 지구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개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구가 탄소 배출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아프게 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부자들이에요. 그런 부유층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세계의 거부들이나 정유기업, 대기업 등이 지구의 탄소 배출을 삭감하고 나아가서 제로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앞으로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기업과 셀럽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에 뛰어들고 앞장서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이 엑스프라이즈 탄소 제거 경연대회에서 1,100억을 타갈 주인공, 그 누군가가 어서 빨리 나타나서 지구를 구할 또 하나의 히어로가 돼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도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언제나 마음도 인생도 행복한 찐 부자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곧 또 찾아뵐게요. 안녕.